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황민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삼성 SDS. SDS요? 예, 그 다음 매수가는 19만 8천 원, 그 다음에 30%. 19만 8천 원에 30%요. 예. 그런데, 네. 아니, 84%, 80% 넘게 떨어질 때 이것도 많이 떨어지더만,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 버리는 거요. 네, 그쵸.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네, 맞아요. 참, 그런데, 네, 말씀해 이거 주세요. 언제 뭐, 본전이나 찾겠어요? 그런데, 여태 투자해보니까 뭐, 돈도 없고, 쌀싹도 못 오고, 지금 다른 거 가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지, 뭐. 지금 보니까 삼성 SDS 이 기업을 매수했을 때가 최근이 아니고 과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매수하셨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주가는 떨어졌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답답하시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종목들마다 사실 코로나19 전 주가를 회복한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회복 못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대형주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돈도 잘 벌고 네. 또 이미지도 삼성이라 네. 좋은데 안 가.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근데 사신 거고요. 네. 외국인 지분은 많이 있어 이거요.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은 삼성 SDS라는 기업은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삼성그룹 안에서 이제 이 기업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예. 네, 그런데 삼성 SDS는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지?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시장에서의 관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관심. 그 관심은 수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에서 이런 삼성 SDS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 올라오긴 했었지만 결국은 다시 또 올라오지 못하고 좀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업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꽃이라든지 또는 열매의 씨앗을 뿌리면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죠? 시기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떤 꽃은 빨리 필 때도 있고, 어떤 열매가 먼저 열리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맞지만, 시기적으로 얘가 좀 늦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늦게 올라가니까 좀 되게 힘들죠. 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이 종목은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S는 가져가는 게 맞고요. 어쨌든 그런 종목을 사실 지금 선택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선택하실 때 자체가. 이 종목 그동안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별로 없었잖아요. 맞죠? 네, 그 종목을 지금 선택하셨고, 그 관심이 없는 상황이 지금 이어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수익이 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만약에 빠른 종목들 올라와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회복 다 해서 팔았다, 다른 종목 샀다. 과연 수익이 많이 났을까요? 오히려 손실 보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잘 갖고 가세요, 이 기업은. 삼성 SDS는 나중에 좀 분명히 많이 올라오는 시기가 올 거고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21만 원 아래에선 팔지 마세요. 네. 21만 원? 네, 21만 원 아래에선 팔지 마시고 최소한 21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실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아시겠죠? 더 사는 거는 어때요? 방금 앞에서 현금 없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약간 1%나 네. 몇 주만. 더 사셔도 돼요. 더 사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더 사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현대에너지솔루션 34,000원에 20% 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좀 가져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사실 이제 추가 매수를 할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34,000원에 매수를 한 것도 예, 이게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시죠? 예, 태양광 맞아요. 패널.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태양광주들도 많이 거론이 됐었고 그런 예, 시세들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매수 가격이 어떤가요? 거의 최고점 부근이죠. 네, 네. 네, 맞죠. 네. 자, 보면 어때요? 그때 부담이 좀 안 됐어요? 매수하실 때? 잘 몰라서요. 잘 몰라서 그냥 초보라서. 사셨어요? 네. 이것도 지금 안 보고 사신 거죠? 그러니까 미래 그거만 미래 가치가 있다. 기대감만 갖고 미래 그냥 기대감. 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잘 올라가는 기업들도요. 보통 주가가 올라가면 눌리죠. 그죠? 빠지잖아요. 시장이 네. 지금 빠지는 것처럼 빠졌다 올라가는 네. 것처럼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빠져요. 그죠? 우리가 네. 올라갈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려와서 빠졌을 때 사는 게 좋을까요? 빠졌을 때 사야 그렇죠.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그죠? 예. 네,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올라갔다가 네. 차라리 빠졌을 때 사는 게 낫겠죠. 올라갔으니까 빠졌을 때 사는 게 낫겠죠, 그죠? 예, 차라리 예. 매수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져가는 게 맞고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사실 지금 초보 부분이시잖아요. 예, 예. 그죠?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비중이 일단 더 들어가는 거고, 그럼 예. 비중이 더 들어갈수록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이 커져요. 예.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추가 매수를 네. 했을 때는. 그런데 초보이신 분들은 비중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관리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도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시면 돼요. 35,000원 정도까지 잡으시면 되고요. 예. 차라리 35,000원 왔을 때 그때 정리하세요.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지누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6,100원이고요. 네. 15%. 15% 매수하셨고요. 네네. 86,100원이요. 네네. 자, 86,100원이면 지금 가격이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이거 며칠 전에 샀는데 네. 사자마자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그 자꾸 요즘에 주식이 이제 앞으로 빠진다는 말이 있으니까 종목 수를 자꾸 줄이라고 이제 뭐 그러는 것 같아갖고 네. 얘를 안 살락하다가 이렇게 지금 뭐 약간 좀 네. 장마도 있고 뭐 그저 태풍도 온다 하고 그래갖고 약간 수혜주로 영향 받을까 싶어갖고 네. 샀는데 네. 엊그저께까지만 82,000원대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올라갔는데 그냥 이 시점에서 그냥 네. 하루 치워야 될지 안 그러면 좀 가져가야 될지 싶어서 네. 전화를 드렸어요. 뭐 현금화를 지키려고 하니까. 현금화를 시켜 비중을 줄이라고 했다고요. 네, 사람, 네, 지금 비중 줄일 때가 아니고요. 이게 뭐 네. 태풍이나 그런 것 때문에 뭐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영향을 받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오히려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지누스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네. 네,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이 기업은 지금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요. 네. 10만 원 있죠. 10만 원. 10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파세요. 네, 지금 팔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뭐 길어진다라는 그 기간을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길어진다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3개월? 3개월? 그 정도까지 안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네네. 기간적인 투자는 당연히 해야죠. 네, 그냥 바로바로 그게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근데 바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식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강원랜드 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져가시면 돼요. 10만 원까지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투명해도 알겠습니다. 된다는 말입니까, 선생님, 그러면? 괜찮아요. 네, 네, 가져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녹집사 세일이요. 녹십자셀.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5,600원에 10%예요. 45,600원에 10%요. 네. 45,000 지금 550원인데요. 언제 사셨어요? 며칠 됐어요. 매치되었어요? 네. 매치되셨는데 매수가네요? 오늘 앞에서 전화하신 분도 그렇고 다 오늘 사신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고민이 되세요? 녹십자셀. 그 전망이 어때요, 그게? 네? 연말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연말까지 가려고 하는데 전망이 네. 어떠냐고요? 네.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수익 날 수 있어요. 네, 연말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이 기업은.
연말까지 보시면 되고요. 예. 제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지금 네. 미국 대선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예.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공화당 쪽에서 대선 후보가 됐죠. 그리고 네. 민주당 쪽에서 대선 후보 조 바이든 후보가 있어요. 네. 어느 쪽이 지지율이 높습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요, 그죠? 민주당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은 과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한 번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하반기까지는 괜찮은 제약바이오 종목 한 종목씩은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 녹십 자세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이 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55,000원 아래에서 안 팔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아시겠죠? 한 7만 원까지인가요? 55,000원 아래에서는 안 팔 것 같으니까 저는 55,000원까지는 보유하세요. 네,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통화음질이 좀 안 좋아서 전략만 좀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동국제약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150원인데, 네. 비중은 한 10%예요. 네. 그런데 이게 언제쯤 올라갈까요? 11,150원이시고요. 네. 비중은 10%. 예. 매수를 언제쯤 하신 건가요, 이 기업은? 2년 다 돼가요. 2년이 다 돼가세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힘든 주식이에요. 지금 동국제강은. 이 철강 이 산업이 지금 보시면 동국제강이 하고 있는 사업이 철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봉연강, 냉연 제품, 그죠? 예. 철강 제품들이 들어가는 데가 어느 업종에 들어갈까요? 철강이라는 건 어디에 사용이 많이 될까요? 선박. 배 같은 선박, 것도 이제 예. 그 배도 우리가 철로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죠? 예. H 봉연강이라고 해서 이제 기둥을 세우잖아요, 현강으로, 그죠? 그리고 자동차도 쇠로 되어 있죠. 이 업종들이 경기 민감 산업이에요, 그렇죠? 경기 되게 민감한 사업. 그리고 사실 철강주들의 경우에는 또 이게 보면은 이제 규제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투자 자체가. 그리고 또 철강에 대한 수요, 중국 시장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시면 이제 동국제강이라는 기업을 선택했을 때도 사실 철강주를 선택할 때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매수했을 때 가격을 보면은 철강주를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됐던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한 2018년도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기에는 사실 철강주를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됐죠. 아마 떨어진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락했던 시점, 빠졌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차라리 동국제강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지금 팔까요? 네. 차라리 지금 가격도 충분히 싸니까 지금 가격에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차라리 지난번에 이제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있잖아요. 3월, 4월, 5월 이때 있잖아요. 이 당시에 그냥 한번 전화 주셨으면 저는 추가 매수 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예. 이 시점에서 하셨으면 더 쌌겠죠. 그죠? 지금이라도 어쨌든 10% 정도 비중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 10% 정도만 더 하셔도 괜찮고요. 이 기업은 지금 위쪽으로는 한 9,000원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추가 매수하고 나서 아마 9,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그래도 9,000원 언제쯤 되면 9,000원 가까이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잘 하시고 9,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아마 손실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잘못됐다면 그 다음에는 추가 매수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네. 동국제강은 어쨌든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경기 민감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실적은 앞으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추가 매수 하셔서 잘 가져가 보세요. 그래서 9,000원 정도에서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9,000원 안 가도 그러면 8,000원 가면 팔아야 되네. 9,000원 부근에 오면 파세요. 네. 8,000원 되면. 8,000원 넘어가면요.
8,000원 이상 넘어가면. 올라가면 그때 파시면 돼요. 예.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민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네, 보고 있습니다, 방송.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MC넥스요. MC넥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7,800원에 20%. 37,800원에 20%요. 네. 최근에 떨어지기 전에 사셨나요? 오래전에 샀어요. 오래 전에. 고가에서 4만 원대에 샀다가 네. 추가 매수해가지고 조금 내려놓은 거예요. 오래됐는데 그렇게 빠지더라고. 계속 사면서 네. 빠져가지고 이제 요즘에 조금씩 올라가는데 괜찮은지. 네. MC넥스가 이거 추가 매수했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거의 뭐 최고점이 네, 사셨- 9점에서 샀어요. 그래요? 사면서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딱 이때 사셨어요. 그죠? 네. 이때 사실 때 아, 어떤 생각이셨어요? 그게 MC넥스가 계속 좋다고 나오길래, 네, 좋았죠. 예, 그래서 올라가는 걸 그냥 잡아가지고, 아. 여태 지금 후회하고 있다. 요즘에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져서, 참 가고 있어도 될래는지. 잘못 매수했다는 건 사실 느끼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요, 맞아요. 하면 안 돼요. 올라갈 때 많이 따라붙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 당시를 보게 되면은 주가 막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내가 매수하고 나서 조금만 한 번 더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죠? 그 당시에 제가 보면 딱 느껴져요. 이 시세를 보세요. 막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치면 난 그냥 빠져나와야지 이런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나에게 기회는 주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빠지면 못 팔죠. 그죠? 그래서 이제 끌려다니는 계속 거죠. 빠졌어요. 사고 맞아요.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계속 빠져가지고. 자, 그럼 혹시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MC넥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카메라 그 모든 네, 카메라 모듈. 전문업체. 그래도 다행히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시네요. 네. 이 기업이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 뭐 현대도 있고 삼성도 있고 뭐 좋은 회사들만 또 하더라고요. 납품. 우리나라에서 삼성하고 현대 뭐 얘기하면 다 붙들고 좋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MC넥스라는 회사는 사실 이 기업이 이제 크게 됐던 건 결국은 카메라 쪽 사업 때문에 그렇고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 카메라, 이 렌즈 쪽 있죠? 이쪽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MCS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 그쪽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은 현대차 보면 카메라 있죠, 카메라. 네. 그걸 담당하고 있는 게 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붙들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아마. 그쵸? 안 보셨죠? 네. 네, 그거는 보셔야죠. 안 봤어요. 네. 왜냐면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업 역시도 일종의 어떤 그 경기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실적이 변동하는 게 결국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사실 이 기업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기업이 주가가 좀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이슈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스마트카,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보셨죠? 네. 네, 자율주행 자동차 앞으로 정말 좋아질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 많이 하시죠? 좋아질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카메라 쪽은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더. 근데 지금은 실적이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네, 매수 시점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드신 거고요. 가져가시면 돼요. 네. 이 기업은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일단 4만 원 정도는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실적 회복은 앞으로 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일단 기다리셨다가 4만 원 정도 왔을 때 4만 원을 넘어서잖아요. 네. 그러면 4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지금 변동성이 좀 나와요. 네, 이걸 좀 감내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높게 사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더 떨어졌다 또 갈 수도 있어.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뭐 추가 매수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3만 원 아래, 2만 5천에서 3만 원 정도 아래, 이 아래까지 떨어진다면 뭐 추가 매수 조금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20%도 괜찮아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지금. 그쵸? 네, 4만 원까지 들고 가시다가요. 이게 넘어가면 조금 더 욕심 부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경동제약을 어제 샀는데요. 네, 경동제약. 경동제약. 예, 어제 샀는데요. 네, 어, 말씀하세요. 나이도 먹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용돈이나 벌어먹고 샀는데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13,700원에요. 네. 20%요. 13,700원에 20%요. 예, 예. 자, 지금 보면은 이 기업 혹시 매수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방송을 봤는데요. 네. 뭐, 재무도 좋고, 네. 흑자도 나고, 네. 제약회사가 흑자 난 회사가 많지가 않은데 이 회사는 회사도 나고 네. 또 코로나 관련도 좀 돼 있고 한다고 해서 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기다렸어요. 코로나. 그죠? 예, 예. 지금 결국은 예. 실적이고 이거 다 떠나서 실적 좋은 제약기업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적 예. 좋은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굳이 제약주를 선택했고 그다음에 실적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코로나19 네, 관련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지금 결국 사신 거고.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갈 때 또 시세가 또 강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쵸? 예. 이유는 그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쵸? 예, 돌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13,700원에 매수하셨고요. 근데 예.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시세는 이제 한 번 더 시세는 분명히 보여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인데, 중요한 건 저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그만큼 빠질 때 순식간에 빠져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돈이라도 조금 벌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예, 예. 투자라고 하신 거면 너무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 예. 16,000원 있죠? 예. 네, 16,000원. 이 정도 가격이 예.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때만 정리 잘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 16,000원에요? 네, 목표 주가 16,000원 정도만 보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나이도 묻고 뭐 주식을 한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네. 조금 어떻게 또 누구한테 뭐 물어볼 데도 없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송 보면서 우리 또 앙 멘토님이라든가 네. 또 뭐 다른 분들한테 김영주 멘토 이런 거 들어보고 네. 네, 문진영 멘토님 이런 거 들어보고 이제 여기서 사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연락 예. 잘 되셔서 다행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네. 맞이 또 앙 네. 멘토님 나오셔서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다음에는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오히려 용돈을 벌기보다는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용돈을 또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좀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주식을 사놓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주식을 사놓고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번에 잘 거는- 나오시고 네. 그런 거는 대형주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올 때는 대형주들도 시세가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요즘은. 예. 그러니까 차라리 밑에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들, 대형주들 그런 종목 쪽으로 예.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16,000원에는 뒤도 안 벌어가고 팔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씨에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이어서 굿바이 코너 가겠습니다.